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 영어 라이브 2회 세미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1, 2부로 지난번과 같이 세미나를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우선 효과적인 학원 상담 및 홍보 전략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또 학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전략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학원 상담 및 홍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객 신뢰를 이끌어내는 상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중심의 마케팅 저희 학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세미나를 참석하신 원장님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2년간 출판사, 영어 출판사와 그리고 또 교육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영어학원, 위원더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이유미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이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사용한 마케팅 전략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담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장님들께 좋은 노하우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다른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 지금 접속해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좋은 정보들 있으시면 같이 온라인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면 더 유익한 세미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면 처음에 친구들이 입회할 때부터 시작해서 떠나 보내기는 싫지만 퇴회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의 종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입회할 때 상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재원 중에 그리고 또 이제 퇴회할 때로 시기별로는 나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시기별로도 나눠 볼 수 있지만 대상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기별로 대상별로 어떤 내용들을 상담을 해야 될지 고민을 분명히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테이션 101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우선 무엇에 대해서 상담을 할지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입회 전에는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결과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 내용들이 존재를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을 상담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상담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시기별로는 왜 이 입회 때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목적성을 정확히 하신다라고 하면 시기별로 혹은 내용별로 상담하는 그 내용들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목적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오늘 상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입회할 때는 학생들이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상담을 진행하실 거고 또 학부모님과도 이제 상담을 분명히 진행을 하실 텐데 이 입회할 때 우리 목적 혹은 재전달해야 될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는 이 에듀케이션 필로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교육자이시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도 여기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께서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학원을 나중에 상담을 갔을 때 이 학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듀케이션 필로소피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학원업을 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서비스, 저희가 팔고 있는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에듀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럼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어머님들께 전달을 하고
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런 커리큘럼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학습 로드맵에 따라서 학습을 하면서 이런 성취들을 해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입회할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레벨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에도 혹은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에도 이 레벨 테스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 반에 배정이 되었지만 이 반에 배정되어서 이 친구가 어떤 우리의 교육 철학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녹여서 어머님들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라면 입회 전에 충분한 신뢰를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봐서 이 에듀케이션 필로소피 혹시 아직 우리 학원만의 교육 가치 철학이 세워지지 않으신 분 혹은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가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우선 에듀케이션이 무엇인지 알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에듀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좀 따왔습니다. 읽어드리면 Education is the process of facilitating learning or the acquisition, knowledge, skills, values, beliefs, and habits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 저희가 영어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혹은 타 과목 설마 들어오시진 않으셨겠지만 타 과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라도 하도 저희가 한 과목에 대해서만 사실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물론 영어 학원이라면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계시겠지만 이 아이의 전체적인 학습 태도 혹은 학습에 대한 습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가치 철학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에듀케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회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입회할 때는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 뭐 많은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first impression is the last impression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이시죠. 그래서 첫 인상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뭐 상담 이제 들어오시기 전부터 외부부터 사실 오고 싶은 공간 제가 이제 학원을 인테리어를 같이 함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디자인하면서 제일 고려했던 부분들이 학원에 오고 싶은 공간으로 보여지기를 원했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런 공간으로 느끼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들도 사실 선생님들께서 상담 전부터 어머님들께서 밖에서 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아웃풋 내용들을 사실 전시해 주시면 가장 큰 마케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마케팅 사례도 될 수 있고 좋은 임프레션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문의들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전화로도 문의를 하시지만 자, 커리큘럼을 디자이닝 하실 때 우선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설계의 우선 목적은 원장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된 결과 그러니까 우리 학습의 목표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초등 커리큘럼 5.5년으로 짜여져 있는데 5.5년을 끝내고 나면 친구들이 미국 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4학년에서 4.5학년 4학년 2학기 정도 레벨의 렉사일 수준의 지문의 난이도, 어휘의 난이도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정의된 결과를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된 결과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교재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실 때는 우리 교육 철학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커리큘럼 책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실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친구들이 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레벨 테스트만 보고 정량적인 평가 기준만을 가지고 현재 지금 아마 배정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원장님들도 경험이 있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배정을 했는데 그 반에서 사실
안 맞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가 함께 레벨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시험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보고 나서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뭐 그 상담하는 시간에 뭐 스피킹 테스트를 보실 수도 있고 스피킹 테스트를 보면서 이 친구의 성향이나 아니면 실제 뭐 말하기 능력 혹은 리딩 능력을 조금 더 파악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라면 조금 더 정확한 레벨 테스트 결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레벨 테스트 결과도 어머님들과 상담, 아이들과 상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원 중에도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시는 기회들이 생기실 텐데 재원 중에 저희가 상담을 하는 목적 학생 먼저 경우를 들겠습니다. 학생과 혹시나 아직 상담을 안 하고 계신 원장님들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과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상담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친구의 상황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 혹은 내가 이 친구에게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담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는 목적, 아까도 말씀드린 목적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growth mindset,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성장형 사고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장형 사고 방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컨설테이션을 친구들과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결과에 대해서 너가 목표했던 바에 도달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움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와서 학원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과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실제 미국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나의 티칭 스킬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나의 티칭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한 1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관계질은 어떤 관계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관계. 사실 클래스 안에서도 아이들 간에 서로 그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과 엄마와의 관계 혹은 부모와의 관계도 이 모든 학습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의 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관계의 질을 향상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형 사고 방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아이들과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진행을 할 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는 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형 사고 방식이고 또 이 시간에 저희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어머님들과 쓰고 있는 알림장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아이들하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너가 생각했을 때 1에서 10까지 스케일을 봤을 때 너 스스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냐라는 뭐 이제 그런 퀘스천을 물어보고요. 친구가 애들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혹은 굉장히 자기를 오버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친구들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들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를 하고 그럼 그 평가 안에서 다음 달에 너가 목표할 수 있는 수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들을 계속 이야기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얘가 9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목표를 할 때는 그 다음 달에 상담을 할 때는 네가 지난달에 이번에 설정을 9로 했었는데 어치브 한 거 같니 안 한 거 같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친구들과 목표 설정을 해 나가고 이번 달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네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니 하면서 상세하게 조금 상세한 목표들을 함께 설정해 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원 중에 아이들과의 상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요. 학부모님들과 상담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 이렇게 아마 질문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주 정기적이라는 것이 꼭 대면으로 하는 상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하는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알림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뭔가를 발송하면서 이 아이의 성장 과정들을 어머님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상담의 과정이라고, 상담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재원중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원장님들. 네. 아까 저희가 아이들과 하는 이유는 growth mindset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저희 학원에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머님들께 서포트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학습에 대한 어머님의 관심으로 인한 아이가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집에서도 관심을 받으면 친구들이 뭐 숙제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ommitment to supporting 이라고 제가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저희 미국에서 이것도 뒤에 제가 나오는 내용인데, 밑에 purple 글씨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여기에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아이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 혹은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받은 학부모인 경우에는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더 가고 그 관심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많은 이제 학습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의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아이들 이제 커리큘럼이 끝나는 뭐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어머님들과 유선 통화라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는 사실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별로 혹은 주간별로는 이렇게 알림장을 통해서 친구들이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제일 궁금한 점은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주 공유해 주실수록 좋으세요. 학습 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아웃풋들을 엄마들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영상이든 아니면 뭐 북리포트가 됐든 아니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라이팅 작업이 됐든 그런 작업들을 어머님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상담의 한 가지 종류이고요. 또 알림장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드리는 이것도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WCPM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의 유창성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성 테스트를 보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지금 유창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고 그 유창성이 좋아졌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거고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대략의 내용들을 어머님들과 함께 알림장으로 함께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선 통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런 알림장 및 그리고 주간별로는 영상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앨범들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들과 필수적으로 유선 통화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은 간담회, 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음 레벨에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친구의 부족한 점 또 잘하고 있는 점들을 어머님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친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반들을 집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내용은 do's and don'ts. 이제 상담할 때 하시지 말아야 될 것과 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make appointment for consultation during the non-class tim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학원도 사실은 큰 사이즈 학원이 아닙니다. 저희도 교습 학원으로 허가를 내서 지금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인데 상담 오시면 다 받고 싶죠. 사실 상담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first impression is last impress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업하고 있는데 도중에 나가서 상담을 하신다거나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도 그런 학원 저는 사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시면서 아예 밖에다가 안내문을 거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저희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의를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달라고 그런 식으로 안내문을 거시면 아마 그냥 워크인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isten to parents' understanding. Listen to parents and understand their expectation and be confident and calm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상담하면서 저희 얘기만 구구절절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처방 내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be confident. 물론 당연히 자신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려면 본인이 서비스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파악을 통한 그런 이제 뭐 화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저도 어머님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다 스크립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냥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스크립을 써놓고 몇 번씩 연습을 하면서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화법 그리고 본인만의 컨설테이션 그런 노하우들이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도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be firm with your stand.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머님 여기에 이제 need to meet students' expectation, not parents라고 써여져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고객이 2명이잖아요. 특이한 서비스이죠. 친구들이 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 뭔가 결정권, 소비 결정권이 있으신 분은 또 저희 학부모님들인 그런 이제 산업입니다. 저희가 속해져 있는 산업이.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능력 혹은 expectation을 맞춰야 되지 무조건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지 말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부분에선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don't 부분에서도 나올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뭔가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면 어머님들께서 이 테스트 결과가 혹은 레벨 테스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이거보다 어머님 더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조정해 달라라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시긴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그냥 끌려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회전의 레벨 테스트를 볼 때 단순하게 그냥 레벨 테스트 온라인이나 지면 테스트를 보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평가 부분을 같이 하심으로써 꼭 좀 나중에 가서 수정해야 될 레벨 결과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만들기 위해서 꼭 그 2가지를 함께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bad mouth other programs.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 주변에 있는 나의 경쟁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학원들에 대해서 절대 뭐 bad mouth, 저희가 나쁜 말들, 그런 말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좋고 하지 말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도 느끼시고 그렇게 네거티브한 다른 학원들에 대한 발언을 하셨을 때 본인에 대한 임프레션도 조금씩은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삼가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퇴회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퇴회의 목적은 이제 last impression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친구를 떠내보내기 싫지만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친구가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원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마지막 임프레션을 남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구들이 했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오픈한 지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지는 않은 학원이기 때문에 퇴회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친구가 이제 퇴회를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한테도 편지를 쓰고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 너무 잘해왔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까지 너가 좀 더 한다면 정말 영어 성적에 있어서 너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good luck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었는데 결국 이 친구 2개월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친구가 퇴회를 하게 되든 좋은 임프레션을 남기시면서 뭐 편지를 쓰실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친구들이 학습했던 결과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남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누군가가 간다고 할 때 어머님들께 물론 정기적으로도 보내시겠지만 우리 친구가 그동안 학습한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어머님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것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나중에 어떤 학원을 고민하시던 간에 다시 한번 이 학원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여서 꼭 이런 방법들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컨설테이션은 저희가 입회에서부터 그리고
재원 중에 학생과 어머님과 상담하는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퇴회할 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입회할 때 우리가 입회 때 아이들에게 또 어머님들께 전달해야 될 목표는 우리 학원에 물론 커리큘럼도 될 것이고 뭐 이 레벨 테스트의 뭐 종류도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원의 가치 철학, 우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목적, 두 번째 재원 중에 하는 재원 중에 하는 상담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재원 상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growth mindset, 성장형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상담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머님들과 하는 상담에서는 우리 아이가 좀 더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서포팅을 해줄 수 있도록 어머님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머님께 공유하시는 시간이라고 상담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상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부담을 가지실 내용도 아니실 것 같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last impression 같은 경우는 퇴회할 때는 좋은 마지막 인상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상담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험 중심의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학원은 뭔가 저희가 이렇게 어디 오글 광고를 하고 뭔가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케팅 전략으로 잡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경험,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원을 수업은 아니지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요새 매장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매장을,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매장에 가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매장에서 폰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기기들을 또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뭔가 휴식 공간처럼 또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경험해 보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저희가 지금은 쓰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둘 다 그 부분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체험 수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체험 수업을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재원하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빌딩이라든지 학원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머님들께서 4명 이상만 모이면 무료 체험을 저희가 그냥 어레인지해서 가능한 날짜 어레인지해서 바로 진행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는 상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날짜를 정해서 파닉스 반 체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리딩 반 체험 수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입회 시즌 있잖아요. 9월 달이든지 아니면 3월 달이라든지 그런 입회 시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들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체험 수업들을 비재원생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캠프, 영어 캠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비재원생, 재원생 둘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원생들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체험 수업 기회를 놓쳤거나 혹은 4명이 못 모일 경우에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 캠프를 통해서 친구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일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캠프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원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비재원생 혹은 비재원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만 해서 마케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는 사실 가장 큰 저희의 마케팅 대상은 재원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해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원의 마케팅 수단은 사실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을 따라갈 수 있는 학원의 마케팅 수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원생에 대한 마케팅 활동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마케팅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마케팅적인 활동, 마케팅적인 목적을 두고도 사실은 이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시즌별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 원장님들께서도 하시겠지만 뭐 할로윈, 크리스마스, 뭐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단지 내용들입니다. 자, 저희가 할로윈 이벤트나 뭐 이제 시즌별로 할 수 있는 시즈널 이벤트도 있기는 하지만 고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뒷부분에 이제 학부모 세미나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학부모 세미나 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세미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사실 연장선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비전 세미나라고 해서 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이 고학년들 친구들에게 영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어 교육, 내가 받고 있는 이 영어 학습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목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들을 내가 해보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비전 맵도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이런 기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런 세미나들을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시는 방법도 재원생들에 대한 그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저희가 마켓데이 했을 때 찍었던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뭐 어린이날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난 어버이날에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손수 비누를 하나씩 만들어서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카드 써서 엄마한테 녹음,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 녹화를 해서 선물과 함께 보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머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것보다 선물과 함께 친구들의 영상이 담긴 내용을 보내면 어머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정기적으로는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저희 고객, 지금 재원생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래서 Student of the Month에서 뭐 온라인 시상이라든지 아니면 Best Effort 시상이라든지 Presentation.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발표하는 날, 영어 발표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Presentation Award라든지 이런 월별 시상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활동들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담 외에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재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생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이건 뭐 제가 또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전략으로 삼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자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일정을 잡아서 게시해 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단순히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반적인 영어 교육 뭐 집에서 사실 유치원 저희가 시드 회원이라고 하죠. 이제 씨앗 회원들 유치생들은 저희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유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드 회원인데 그런 이제 시드 회원들 미리 확보를 위해서 유치생들 어머님들을 초대해서 뭐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해보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유치 단계에서는 어떤 식의 영어 노출을 해주시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원설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국제학교, 뭐 이런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주제들에 대해서 잡아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진행하기 전에 어머님들 초대해놓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대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케팅 뭐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상들이 이제 대회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원도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하는 대회들, 여러 가지 대회들이라든지 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이제 학원에서만 하는 그런 이제 뭐 대회라든지 컨테스트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뭔가 좀 스케일이 큰 그런 활동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는 옥스퍼드 낭독 콘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낭독 콘테스트에 아이들 전원을 다 참여시켜서 저희도
2명이나 상을 받았어요. 뭐 노력상이기는 했지만 친구들이 상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희가 대회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회 중에서는 옥스퍼드 영어 독후감 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진행되는 거여서 원장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진행하고 나시면, 물론 뭐 토셀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주니어 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님들과 우리 학원은 이런 것들을 하는 학원이 이런 공인인증 시험들도 봅니다 라는 내용들을 내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직접 테스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마케팅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뭐 이미 12개월이 넘어서 굉장히 다 세팅이 되시고 이미 세틀된 학원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사실 6개월 정도는 마케팅 엔트리 페이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기초를 다져가는 그런 단계이실 텐데, 그럴 때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우리 학원 이름에 대한 느낌, 그리고 first impression들을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원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성장 단계에서, 그리고 계속 사실은 쭉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내부에 계신 학생들, 그리고 내부에 지금 아이들을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큰 고객,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시다 보면 정말 뭐 계속 향후 이 좋은 입소문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2개월 후에는 사실 약간 안정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안정기가 되면 로얄 고객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충성 고객들이죠. 우리 내부에 계신 그런 고객들을 통해서 테스티모니얼 같은 거 받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실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테스티모니얼을 다른 어머님들도, 그래서 왜 카페나 이런 마케팅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카페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부 고객들을 통해서 테스티모니얼 같은 것들 받아보시는 거, 나중에 안정기에 되면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원격으로 수업하고 계신 원들도, 그리고 또 원격이 어려워서 아예 휴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 하면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코트,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친구들하고, 저희 고학년 친구들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명언을 같이 저희가 외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 친구들하고 공유한 명언이거든요.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and extraordinary is that little extra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풋볼 코치가 한 이야기라고 해요. 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 사업자로서도 마찬가지. 그냥 ordinary 뜻이 뭐죠, 원장님들? 그냥 일상의, 보통의, 뭐 평범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ordinary와 사실 extraordinary, 약간 extraordinary, 비범한, 굉장한, 놀라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차이는 사실 그 extra, 조그만 extra 하나, 조금만 더 여기서 열심히, 오늘보다는 내일 더 열심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상담, 마케팅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또 문제없이 잘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원에도 많이 붙여놨어요. 아이들에게 growth mindset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오늘 원장님들께서도 사실 성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스버그 이 제일 위에 꼭대기만 보이긴 하지만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라는 부분에
계속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갈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식통을 통해 들은 바로는 구글에서도 사실 미국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 학습 격차 를 어떻게 이제 메꿔 나가야 될지를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 비대면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전략들과 고민을 해보시면 분명히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내고 씨앗들을 심어서 지금 좋은 씨앗들을 심어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퀘스천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올려주시면 이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짤 때 노하우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커리큘럼 짤 때 노하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선 목표를 설정하셔야 내가 어떤 목표치에 우리 친구들이 도달했으면 좋겠다 혹은 도달하게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짜 넣으시면서 그 목표에 설정하는 방향들을 세우실 텐데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교재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시면 당연히 커리큘럼 짜시기가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시든 아니면 주변에 영어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서점들 왜 지금 책 받으시는 서점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샘플 교재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셔서 뒤에 저희 지금 2부에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도 증정 세미나가 있는데 그런 증정 세미나들 혹은 증정들을 요청을 하셔서 많은 책들을 검토하시다 보면 이 책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풍부해지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출판사별로 가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상도 세미나를 하잖아요. 다른 출판사들도 교재에 대한 세미나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노하우들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다, 스페시픽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라서 홍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시나요? 사실 비대면으로 마케팅 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세미나도 온라인 학부모 세미나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원들 같은 경우도 아예 대표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이제 세미나들을 운영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SNS 채널 하나 정도는 운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으세요. 모든 걸 다 하시다 보면 사실 제대로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만 정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로그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블로그 하나를 운영하시기로 생각을 하셨으면 정기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4번, 5번은 포스팅을 하겠다라든지 목표를 세우시고 정기적으로 자기 학원에 대한 본인 학원에 대한 혹은 어머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나의 고객들께서 보실 수 있는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리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을 옮기는 것보다 한 학원을 오래 다니는 장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어 학원을 옮기는 것보다 한 학원에 대해 오래 다니는 장점. 저도 항상 설명합니다. 다른 학원을 다니고 계시다가 저희 학원에 입회 상담을 오신 어머님들한테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사실 학원은 안 옮기시고 한 학원을 오래 다니시는 게 아이에게는 가장 좋다는데, 그래서 그만큼 처음에 선택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거든요. 친구들이 어떤 학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희 원장님들께서 다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원에서든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우선 충분히 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먼저 충분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겠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왜 한 3, 4년 다니면 그냥 다른 학원 그냥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시는데요. 뭐 알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머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 대한 이 아이가 3년을 다녀도 4년을 다녀도 그 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한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애대해 나가시는 부분이 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자기 주도를 위한 교재 활용 팁이나 다양한 교재 활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자기 주도를 위한 교재 활용 팁. 자기 주도 학습을 집에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머니? 그래서 영어를 자기주도, 어머님이실까요? 네, 어머님이실 것 같은데요. 혹은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아까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세미나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근간은 내가 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도달했는지 확인을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받아보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자기주도 학습 패턴을 익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들 같은 경우는 교재 하나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보다는 이 교재를 가지고 우선 내가 어떤 목표, 교재 하나만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큰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어머님들 대단하다라고 우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엄마표 영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서 그 커리큘럼을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적절한 동기부여와 피드백을 줘가면서 이걸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키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 패턴이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재 활용 팁이나 다양한 교재 정보는 사실 거의 커리큘럼을 짜는 내용과 버금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닉스로 질문 하나만 이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 끝내고 읽기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어떤 교재로 어떤 학습법을 사용하는지요? 자, 파닉스를 끝내고 읽기로 들어가는 과도기. 자, 파닉스는 끝낸다는 개념이 우선 없습니다. 파닉스는 지속적으로 읽기를 하시면서도 노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교과서에도 파닉스가 거의 3학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닉스 아시지만 다 룰이잖아요. 거의 저희가 문법과 비슷한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파닉스 어머님들께 설명을 하실 때도,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하시면서 사실 리딩하면서 파닉스를 같이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파닉스 하면서 리딩 교재 같이 학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하고 나면 사실 그 파닉스 배운 룰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교재들을 찾아서 아이에게 많은 글감들을 노출시키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를 하면서 그냥 또 읽기만 하기보다는 그 읽기를 하면서 다른 스피킹 교재나 라이팅 교재를 쓰기보다 리딩을 하면서 그 리딩을 확장해 나가는 학습,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결시키시다 보면 그 부분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스피킹 교재로 연결을 하고 라이팅 교재로 연결하고 처음부터 스피킹이나 라이팅 교재 넣으실 필요 없으세요. 파닉스 하면서는 리딩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리딩 노출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다른 영역들을 추가하셔서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비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아침부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 선생님들, 어머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세미나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